자, 삼수선의 정리로 시작하는 문제니까 수선 정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 정리. 수선 정리 뭔지 암? 수선 정리가 뭐야? 수선 정리란 직선하고 평면이 서로 수직할 때를 정리하는 게 수선 정리지, 그지? 몰라? 알아. 다시. 자, 직선이랑 어떤 녀석이랑 만약에 M이랑 서로 수직하고 그다음 M1이랑 수직하고 M2랑 서로 수직한 거지. 어떻게 되면 M1하고 M2가 서로 평행하지 않아요. 자, 근데 둘 다 알파에 포함돼요. 알겠죠? M1과 M2가 평행하지 않은데 알파에 포함돼. 자, 그런 녀석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M이 L하고도 수직하고 M1이 M2도 L하고 수직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수직하게 되면 알파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알파가 L하고 수직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수선 정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사실 증명할 줄 모르지. 보통 증명에 대해서 잘 안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증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니까. 알겠죠? 자, 수선 정리가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증명은 안 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한 점 O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이 직선 L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수선 정리를 풀어나갈 때 증명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칭성을 활용해서 증명한다라는 것만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대칭성. 즉 다시 말하면 P의 반대편에 뭘 찍냐면은 요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내려가서 뭘 찍어? P 다시를 하나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M1 위에다가 또 Q도 하나 찍어주고 M2 위에다가 똑같이 R도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서 Q와 R을 찍어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 삼각형이 하나 성립하게 되는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둘이 합동인 거 콜? 무슨 합동? or HS R. H 아닌데 H가 왜 똑같아? or AS No. R 없습니다. S, AS. S, S 똑같고 대칭이니까 이건 공통이니까 똑같고 각 90도니까 똑같고 S, AS. 오케이? S, AS 합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위의 삼각형하고 아래 삼각형이 둘이 어떻다고 서로? 같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또 다시 여기다가 또 R을 찍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은 논리로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재밌는 게 요 삼각형하고 요 아래 삼각형이 같아진다고. 무슨 합동? 요 위 PQR하고 P-QR이 같은 이유는 무슨 합동이야? SSS 합동. 왜냐면 길이 같고 길이 같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SSS 합동으로 같아서 요 각도 같고 요 각도 같고 다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 같아집니다. 자,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정의가 뭐야? 알파랑 L이 수직하다의 정의가 뭐냐면 L에 속하는 그 어떤 평면도 어떤 직선도 만약에 L에 M이 속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직선도 알파랑 어떻게 아이고 잘못 썼네. 알파에 속하면 여기 L하고 M이 알파에만 속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직선도 L하고 수직하다가 정의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 선을 아무렇게나 그어버려. 그래서 여기를 P, Q, R이라고 했으면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S라고 해볼게. S라고 이렇게. S라고 해놓고 보면 요 삼각형하고 이 아래 삼각형이 둘이 어떻게 돼? 서로?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아까 요 각도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S, A, S 합동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와 아래의 길이가 둘이 어떻게 돼? 서로? 길이가 같아져요. 길이 같지, 공통집합 같지. 자, 그 다음에 요 위아래 길이 같지. 그러니까 또 SSAS, 그러니까 SSS 합동이 돼서 뭐가 된다? 요 각 두 개가 서로 직각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직하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엔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계속 삼각형이 같아지는데 왜 같아진다고? 대칭성 때문에 같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무슨 정리? 수선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다시 첫 번째 대칭성 때문에 수선 정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수선 정리를 바탕으로 뭘 증명하니 보통? 삼수선의 정리를 증명하지.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를 증명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보통 뭘 활용한다고? 수선 정리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선 정리만 활용하시면 삼수선 정리 증명이 되게 쉽습니다. 직선 L이 있고 한 점 P가 있었어. 자, 근데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 평면 알파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단 말이야. 자, 그리고 다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렇게 수선이고 이렇게 수직이기도 해요. 이렇게 O라고 했었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PO가 평면 알파하고 수직하고 그 다음 또 다시 여기다 H를 때렸을 때 OH가 L하고 지금 현재 수직한 상황이야. 그럼 삼수선 정리에서 뭐가 수직해야 돼?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PH가 L하고도 수직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 왜? 몰라. 관심 없어. 어차피 다시 PH가 누구랑 수직해야 된다고? L하고 수직해야 되는 거지. PH는 왜 L하고 수직해? PH가 L하고 수직한지는 어떻게 보여? 이 L 입장 생각하는 겁니다. L 입장 생각해 보니까
OH하고는 수직해요. 여기 써있어요. 조건에서. 그치? 그다음 또 두 번째 뭐가 수직해? L 입장에서 보면 L도 알파에 포함된 직선이니까 P5하고 어떻게 돼? 서로 수직할 수밖에 없다고. 얘하고 수직하다고. 그럼 이 L 입장에서 보면 얘하고도 수직하고 얘하고도 수직하니까 얘네들이 만드는 평면 전체가 누구랑 수직하다고? L하고 수직하다고. 그래서 그 평면 위에 있는 이 pH도 수직하게 되는 겁니다. pH 역시 수직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삼수원 정리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리 바꾸면 요거 자리 바꾸면 그게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지. 여기서 뭘 바꾸면 pH가 L이랑 서로 수직하고, 그래서 OH가 뭐가 된다? L이 수직한다. 어차피 세 개 중에 두 개만 수직하면 어떻게 되니까? 나머지 하나도 수직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삼수원 정리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수선 정리를 바탕으로 삼수원 정리를 증명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쌤 세 번째 거는요. 자, 봐봐. 이 직선 L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수직하다고 주어진 거야. 두 번째, 이렇게도 수직하다고 주어진 거야. 그럼 이 평면이 어떻게 있어? 이 평면이. 이 평면 전체가 이 L하고 어떻게 될까? 서로 수직하겠지. 알겠지? 자, 그런데 거기다가 뭘 내렸다고? 거기서 P에서 이 OH에다가 수직한 선을 내려. 그럼 OH 입장에서 보면 누구랑 수직하다고? 얘하고도 수직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선은 뭐야? 얘하고도 수직해, 얘하고도 수직해. 그러니까 두 개하고 수직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평면 전체하고 수직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내용도 사실 거의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삼수선 정리는 무려 3개나 되는 정리지만 수선 정리를 확장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닥 어려울 게 없이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삼수선 정리와 수선 정리의 관계니까 요 증명에 대해서는 한 번쯤 쭉 써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그 문제가 그런 거 해당되기도 했었고요. 자, 두 번째 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각에 대한 얘기도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직선과 직선이 이뤄요.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는 둘 사이의 열각, 더 작은 각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선과 직선이 평행할 때는 각이 몇 도라고 해? 그냥 0도라고 하거나 180도라고 하거나. 그치? 자, 그래서 평행할 때는 0도나 180도, 만날 때는 세타다, 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야? 언제? 직선과 직선이 서로 뭐 할 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그걸 뭐라 그러지? 꼬여있다라고 합니다. 꼬여있을 때는 각을 어떻게 구하니? 꼬여있는 직선끼리의 각은 어떻게 구해? 평행이동을 시켜서 둘이 교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시키게 해주다 보면 교차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 녀석이 L1이었다고 하고 이 녀석을 L2라고 한다면 L2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L2 다시 하나 그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그 녀석이 이루는 각이 뭐가 된다고? L1과 L2 사이, L2 다시 사이의 각이 L1과 L2의 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직선과 뭐가 있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있습니다.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같이 알아놔야 돼. 이면각처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평면이랑 직선이 뽕 하고 뚫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되겠어? 이 점 P가 이렇게 있었고 이 점 O가 있었는데, 각을 구하려면 뭘 내려야 된다고 배웠지?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된다고 배웠지.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고 나서 이 각을 뭐라고 합니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말이에요. 맞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놔야 되는 게, 보자. 요 점을 P 다시라고 할게. 그래서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P 다시였고, 그래서 요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P가 아니라 다른 점 Q를 찍었어. 이 평면 위에서 Q를 찍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각을 구해서 이렇게 각을 구했단 말이야. 이 각을 알파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세타가 크니 알파가 크니? 세타가 커 알파가 커? 딱 눈으로 봐도 알파가 커 보이지? 자, 그래서 알파가 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첫 번째,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중, 평면이 직선, 평면의 직선이 무수히 많잖아.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들의 이루는 각 중에서 뭐야? 직선과 이루는 각 중 가장, 아무거나 잡아도 알파가 크다며. 아무거나 잡아도 알파가 큰 거니까 뭐 어떤 걸 잡아도 알파가 더 커지는 거지. 각 중 최소가 되는 케이스, 가장 작아지는 케이스를 구하고 싶다. 알겠죠? 가장 작아지는 케이스를 구하는 것을 세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쌤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딱 보니까 크니까 크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수선의 발을 내리십니다. 이 직선에다가 또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그렇게 내리시면 이 길이가 뭐가 돼? PP 프라임이 뭐가 되니? PP 프라임은
이게 바로 사인 세타가 됩니다. 뭐 곱하기 사인 세타냐면 OP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준 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P가 여기로 내려간 녀석을 Q'이라고 해볼게. Q'이라고 하면 PQ'은 뭐가 돼? OP라는 길이에다가 사인 알파를 때린 게 된다고요.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게 되는데 OP라는 길이는 그대로고 얘는 사인 세타고 얘는 사인 알파니까 뭘 비교해야 되느냐? PQ'하고 PP'을 비교하는데 PP'이 짧겠어? PQ'이 짧겠어? 당연히 수선의 발로 내린 PP'이 더 짧겠지. 그러니까 PQ'이 더 길겠지. 이해 갑니까? 얘가 더 길 테니까 더 짧은 녀석이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알파랑 세타랑 비교하면 뭐가 된다고? 세타가 더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세타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 세타가 최소각이 된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증명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한 번 더 가보도록 합시다.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걸 무슨 각이라고 하지? 이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시리즈들이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면과 면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면과 면이 이렇게 만나고 있었는데 이면각의 정의는 당연히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하는 거니? 교선에서 서로 수직하게 그어주고 교선에서 어떻게 서로 수직하게 그어주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교선에서 수직하게 그은 애들끼리의 각을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맞지? 자, 여기서 뭐 했다고? 평면 위의 직선과 이루는 각 중 뭐라고? 최소였는데, 자, 평면이 두 개였잖아. 평면이 직선 중, 직선이 이루는 각 중, 이건 뭘까? 어떤 걸까? 평면의 직선들이 아무거나 막 그어. 예를 들면 이거랑 이걸 그어. 이렇게 그어. 이렇게 그으면 요런 각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각 중에 무슨 각이 된다고? 최대가 됩니다. 알겠죠? 이면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최대가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케이스를 골라서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타랑 이 알파를 비교하면 항상 뭐가 더 크다고? 세타가 더 큽니다. 자, 역시 증명해봐야 되겠죠? 자, 증명해보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제 값을 구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점이 P였으면 여기 내려가도록 P' 내려가도록 점을 찍어주시고 여기가 아까 O였고 여기를 Q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인 알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사인 값을 설명하는데 PQ에다가 사인 알파를 때려요. PQ에다가 사인 알파를 때리면 뭐가 나오니? PP'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PQ에 사인 알파를 때렸더니 PP'이 나오게 되었고, 자, PP'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봐봐. PQ에다가 이걸로 바꿔줘. P5로. PQ에다가 뭘 바꿔? 사인 베타를 먼저 때려. 요각을 베타라고 해가지고 요각을 베타라고 해서 사인 베타를 먼저 때린 다음에 사인 세타를 때리면 뭐가 돼? PP'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공식이 한 개 나오게 되는데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요런 괴상한 공식을 하나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둘을 곱하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왜냐면 PQ가 서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되니까 이 둘이 같아야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지. 그 결론이 뭐예요? 알파가 크다는 얘기야? 베타가 크다는 얘기야? 무조건. 알파랑 베타 중에서 베타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사인을 곱해도 사인 베타 같아질 테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파가 커, 세타가 커. 세타가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값을 구하면 뭐가 된다고? 세타가 더 크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 위의 직선이 이루는 각 중 무슨 각? 가장 큰 각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 풀고자 하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제시문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면체 OABC에서 OA, OB, OC가 각각 서로 수직이다. 오, 땡큐. 자, OA가 2래요. O에서 A로 나왔는데 OA 길이가 똑같이 2래요. 자, 그다음 OB도 2래요. OE예요. 서로 수직인데 길이 2까지 됐으니까 완전 위치가 다 파악됐습니다. OC 길이는 1이래요. OC. 자, 이렇게 1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점 O에서 밑면 A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고? 밑면 ABC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밑면 ABC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죠. 수선의 발을 내리려면 이 내린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모든 녀석하고 어때야 돼? 서로 수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수직이어야 될 텐데 그게 어디겠어요? 이게 2와 2니까 서로 일단 첫 번째 뭐가 성립해? 대칭성이 성립해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수직이 등분선 하나 내려줍니다. 여기 루트가 나오고 여기도 루트가 나오고 여기도 루트가 나오게끔 수직이 등분선 하나 내려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징 하고 내려왔더니 여기도 역시 뭐가 됐어요? 수직한 녀석이 지금 현재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녀석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기로 했었으니까 여기다 뭘 내려주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요대로 수직하게 내려줄 텐데, 그럼 요 평면을 단면화시켜서 다시 한번 갖고 와보고 나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 보세요. 여기 C가 되고 O가 되고 이 길이 얼마야? 루트 2였고 1이었고, 그럼 이 길이 얼마였다고? 이게 1이고 여기가 루트니까 이 길이 얼마 나온다고? 루트 3이 나온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준 거 있었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내려서 지금 여기가 H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1대 루트 2대 루트 3이 됐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뭘 구하라 그랬니? AB하고 HD가 서로 수직임을 보여라 라고 해놨습니다. AB하고 HD, D는 뭐야 D? A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가 H고, AB, O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 뭐라고? 여기를 D라고 하자. 그럼 다시 말하면 HD였으면 여기서 HD랑 AB가 서로 수직임을 보이자 이런 얘기였는가? 그치? 다시 이렇게 되네.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요 선에서 뭘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린 이 녀석이 뭐라고? 이 녀석이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 거죠. 수선의 발이 되는 거고, 똑같이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뭐야? D가. O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또 이거니까 요거랑 요거가 수직하면 이쪽도 수직하다는 게 무슨 정리니? 바로 삼수선 정리 몇 번째? 우리가 아까 증명해 나갔던 삼수선 정리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알겠죠? 삼수선 정리 두 번째 내용에 의하여 수직하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수선 정리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문제였고, 두 번째, OAB와 O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OAB 바닥면하고 O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가 됐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녀석이 서로 수직한 녀석이었으니까 요 H 수선의 발 내려줬으면 요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한 세타는 뭘 구하라는 거야? 요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였었던 거고, 요게 세타면 뭐가 돼요? 이거분의 이것도 사인 세타지만 이거분의 이것도 똑같이 사인 세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세타란 얘기는 여기도 똑같이 세타란 얘기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1분의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3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구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